나이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요? 사고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냐고요? 이건 단순히 당신 문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있는 건 생각도 못하죠? 그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정말 몰라요?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모른다면 정말 어이가 없네요. 30년 동안 오롯이 반찬 가게를 지키며 살아온 김미숙 씨.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평생의 자부심이 무너질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눈물과 고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부산 수영구의 좁은 골목길,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각. 미숙인의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게의 주인 김미숙입니다. 올해로 63살,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평범한 반찬 가게 주인이에요. 하지만 제 삶은 평범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가게에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수 음식을 만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배달까지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미숙 사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 왔네요. 좋은 재료는 일찍 와야 고를 수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제 활력소예요. 오늘은 특히 마음이 설렙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딸 지은이와 쌍둥이 손주들이 오기로 한 날이거든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하며 손주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잔뜩 만들었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사장님, 오늘도 문 여셨네요. 어서 와요. 오늘은 새로 담근 김치도 있어요. 단골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여전히 즐겁지만 요즘 제 마음엔 조금씩 걱정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배달 도중에 큰 사고를 겪었거든요. 30년 동안 지켜온 저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일을 겪으며 제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이 가게와 최근 겪은 위기를 통해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제 30년 반찬가게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좁은 골목길은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곳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은 늘 사람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죠.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다니며 삶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미숙아, 음식은 손맛이야.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맛있단다. 제가 어머니 곁에서 물을 썰고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며 배운 요리의 기본은 지금까지도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죠. 어머니의 손맛은 그저 음식의 맛을 넘어서 가족의 행복을 담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근 김치 한 포기, 무나물 한 접시는 늘 식탁에 웃음과 이야기를 불러왔죠. 그 영향으로 저도 항상 요리를 할 때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걸 넘어서 누군가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생계의 무게는 제 몫이 되었고 딸 지은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어린 지은이를 돌보고 밤에는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일을 했죠. 몸은 늘 녹초가 되었지만 집에 돌아와 지은이가 엄마! 하고 안기는 그 순간 모든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장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였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 근처 골목에 자리를 잡고 가게 이름을 미숙인의 반찬이라고 지었어요.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낮에는 반찬을 만들고, 저녁에는 배달까지 다니는 생활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손님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사장님, 이 반찬들 어제 만든 거 아니죠? 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처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도 제 가장 큰 목표는 딸 지은이를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만들어줬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동그랑땡은 지은이가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지은이는 학교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일하며 지은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새벽마다 장을 보고 종일 반찬을 만들며 밤늦게까지 배달을 다니는 일이 힘들었지만 지은이가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에 진학한 뒤 그녀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의 고된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던 시간들,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을 다니고 반찬을 만들고 배달을 다니는 일이 점점 더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지은이는 저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돈 벌면 되니까 엄마는 편히 쉬셔도 돼요. 지은이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저는 쉽게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이자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몇 달 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5시는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생기와 활기가 넘쳤지만 최근 들어 어깨와 허리에 쌓인 피로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신선한 무와 배추를 고르며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재료 많이 사가세요.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손님들이 좋아하죠. 재료가 좋아야 요리하는 맛이 나네요. 이런 대화 속에서 제 하루는 늘 시작됩니다. 장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와 반찬을 준비하며 저는 늘 단골 손님들을 떠올립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오늘도 무김치를 기대하고 계실 거야. 행복식당 사장님은 장조림을 기다리시겠지. 반찬을 만들며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일은 제게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아침 8시 첫 배달 준비를 마치고 오토바이에 반찬 가방을 실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히 다녀오자. 제 자신에게 다짐하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배달지는 늘 그렇듯 시장 근처의 행복식당이었어요. 15년 넘게 우리 가게 반찬을 밑반찬으로 사용하는 단골 가게죠. 수영구의 골목길은 저에게는 내비게이션보다 익숙한 길입니다. 어디에 과속 방지턱이 있고 어디서 갑자기 차가 나올지까지 모두 꿰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 멀지 않은 큰 사거리에서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는 걸 보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던 중 귀를 찢는 경적 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삐익!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달 대행 조끼를 입은 젊은 기사였습니다. 비켜요! 비키시라고요! 청년의 고함에 놀라 핸들을 틀었지만 그 순간 청년의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쿵! 그 충격으로 배달 가방이 도로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반찬들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김치와 장조림, 부서진 동그랑땡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반찬통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집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이 헬멧을 벗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무슨 오토바이를 타세요? 위험하게 무슨 배달이세요? 집구석에나 있으시지. 오토바이는 젊은 사람들이나 타는 거예요. 늙은이는 집에서 쉬세요. 그의 말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엔 제가 나이가 많아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자존심을 찌르는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근길 회사원들, 학교 가는 학생들, 지나가던 상인들 모두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야?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요즘엔 할머니도 배달을 하시네. 자식들은 뭐하고 노인을 저렇게 고생시키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번도 사고를 낸 적 없던 제 30년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난 내 신호를 잘 지켰는데 왜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보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오히려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 순간 딸 지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충분히 모실 수 있는데. 늘 고개를 저었던 말들이 그 순간엔 저를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일이 제 자존심이자 삶의 이유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가게 전화 안 받으시던데.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영구. 시장 앞 사거리. 접촉 사고 나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저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도 저는 그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주워 담으려 애를 썼으나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대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끊고도 떨리는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쏟아진 반찬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은 떨리고 흩어진 장조림과 김치의 양념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며 제 손과 옷을 물들였습니다. 이걸 어쩌나. 오늘 장사도 망쳤네.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잘못하는 걸까?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이마에 땀이 맺힌 채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지은이는 제 곁에 앉아 연신 제 상태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려는 눈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주변 상황을 둘러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김지은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까지 큰 소리치던 청년은 딸이 변호사라고 밝히자 갑작스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지은이는 그의 말을 끊고 제 오토바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청년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신호를 지키며 정차하시던 중이었고 기사님이 신호 무시하고 건너려고 하다 저희 엄마 오토바이 친 거네요. 과속의 신호 위반에 맞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늙은이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셨죠? 이유가 뭐죠? 청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배달이 밀려서 초조했는데 그렇다고 이런 말을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모욕감과 사람들의 시선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침 반찬은 왜 아직 안 와요? 행복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에 반찬이 오지 않자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사장님은 상황을 파악한 뒤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숙 씨 오늘은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해요. 반찬은 나중에 가져다 줘도 되니까 몸부터 챙기세요.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게로 가서 새 반찬을 받아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고는 제 잘못입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숙 씨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조금 쉬어요. 청년은 이후에도 매일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새벽 장을 대신 봐드릴게요. 아니면 배달만이라도 맡겨주세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과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며 장바구니를 들어줬고 가게에서 반찬을 포장하며 손님들의 이름과 취향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매운 걸 못 드시니까 무김치를 빼야겠죠. 이영호 할아버지는 동그랑땡을 좋아하시니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점차 그의 성실함과 배려가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과를 넘어서 제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일하면 안 될까요? 배달은 제가 전담하고 장보기부터 포장까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반찬 만드시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꾸준한 태도를 보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 한마디로 시작된 동행은 제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년이 가게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시장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제 대신 무겁고 큰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배추가 싱싱해요. 겉집도 매끈하고 단단한 게 딱 김치용이에요. 그가 뿌듯해하며 보여주는 재료를 보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모습 같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 골랐네. 이제 정말 제법인데? 그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생겨난 덕분에 저는 반찬을 만드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바빠서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반찬 메뉴를 개발할 여유도 생겼죠. 청년은 단순히 일을 돕는 것을 넘어 가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청양고추를 넣은 고추장 불고기 어떠세요? 그의 아이디어로 만든 고추장 불고기는 단골 손님들뿐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청년은 SNS를 활용한 가게 홍보를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찾아요. 반찬 사진을 올리면 젊은 손님들도 더 많이 올 거예요. 처음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낯설었지만 그의 도움으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SNS에 올린 반찬 사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주문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미숙인의 반찬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요즘 이런 집밥 맛을 찾기 힘든데 정말 좋아요.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손님들의 이런 반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가게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가게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혼자 아니시니 편하게 쉬면서 일하세요. 저도 있고 청년도 있잖아요. 그 말에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왔던 제게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큰 위로와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은이가 쌍둥이 손주들을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손주들은 가게 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선사했고 청년은 삼촌처럼 그들과 놀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오래오래 한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숙인의 반찬은 단순히 가게를 넘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로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
세대를 잇는 따뜻한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을 때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가게의 성장이 주변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시장에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우리도 SNS를 배워야겠어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청년과의 인연, 가게의 변화, 그리고 제 삶의 새로운 방향까지 모든 것이 그날 이후 시작된 일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며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열정, 딸 지은이의 든든한 지원,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이 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 5시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년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게를 채우고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가 제게 힘을 줍니다. 사장님,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절로 생깁니다. 이제 이 가게는 제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청년, 딸, 손주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어요.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요즘 들어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면 더 큰 행복이 여러분 곁에 찾아올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